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할아버정의 알랄파고 장원재입니다. 오늘은 터키에 가까운 터키 이웃나라 한국, 일본처럼 그리스. 밀당하고 있는 나라, 사랑하면서도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사랑하는 나라 그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터키랑 그리스가 그만큼 미묘한가요? 관계가? 처음에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에서 반란 하나만으로 독립된 나라예요. 네. 반란 하나만으로 끝이에요. 한 2년 안에는 독립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거의 반란이 거의 없었고 네. 또 형제처럼 400년처럼 살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가보면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고 그런 게 터키군이 거기에 사격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배님 이건 일부가 뻥이고 일부가 사실이고. 왜냐하면 봉기가 일어날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복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터키군이 그렇게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럼 이스탄불에 있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 남았던 그 다신기호 유적지를 다 없애버려야 됐는데 오히려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전복하고 나서 이스탄불 안에 있는 그 다신기호 유적지를 복원했어요. 다 복원했죠. 예. 그래서 그건 일부는 민족주의 때문에 오버된 말이고 일부는 역사적인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와 터키가 사이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런던에 가보면은 킹스턴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모여 사는데 어디는 유대인들 많이 사는데 어디는 일본 사람 많이 사는데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촌과 터키촌이 바로 옆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LA나 이런 뉴욕에 가도 그리스타운 옆이 항상 터키타운이에요. 저는 문화가 제일 가까워요. 딴 종교여도 그리스 종교하고 이슬람인데 제일 가까워요. 먹는 음식, 생활 풍습.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케밥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주블라키. 주블라키와 케밥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아요. 초밥하고 수시의 차이 정도. 그러니까 회하고 사시미의 차이. 그리고 음식도 주블라키 케밥뿐만 아니고 사르마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깨잎 안에다가 쌀하고 조그만 고기를 넣고 삶아요. 그 음식도 지금 그리스 음식인가 터키 음식. 그러니까 바클라바 있잖아요. 지난번에 캐론에서 먹었던 거.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의 디저트다. 그러니까 터키 음식과 그리스 음식도 너무 굉장히 흡사하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에서 그 장관 아니고 대장관이랄까 총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보스니아 쪽이고 다음에는 알베니아 쪽, 세르비아 쪽, 그리스 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일부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에서 국무 총리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 하면은 왜 우리 요새 인터넷에 아고라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아고라가 그리스에서 말하자면 토론회가 열리는 토론장이었고 오늘날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부근에 아고라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중동 청년들 보면 이슬람이든 유대교이든 기독교이든 올리브에 대한 언급이 좀 있잖아요. 올리브. 사실은 그리스의 그 거대 신화들도 보면 올리브의 언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가 음식에도 쓰고 올리브 아시죠? 오일, 올리브 오일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는 물론 지금 자기 농업에 있는 아마 핵심 아이템들 중에 하나는 올리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모범 도시를 만들자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시를 누구한테 맡겨줄까라고 나머지 좀 약간 작은 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는 두 개 신이 앞장서서 나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는 포세이돈이고 잘 기억한다면 모르겠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하나는 아테나예요. 아테나 지혜의 여신. 지혜의 여신인데 그래 니네들 자기 능력으로 좀 약간 경쟁해봐라. 누가 뭐라고 잘한다면 그 사람한테 맡겨줄게라고 하늘에 있는 신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하나의 말을 창조해요. 이 신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 말은 너무나 띄고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아테나 지혜의 여신 너무 할 거야.
그때는 아테나는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갑자기 땅에서 어떤 나무가 나오고 나무에서도 올리브가 나와요. 신들 물어봐 이거 뭐예요? 이 올리브는 말이요 모든 뭐지 병에 좋고 맛있고 음식에다가 쓰고 이쪽 등등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때 신들 그래 그럼 이 도시는 너의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도 아테나. 예. 아테네. 그래서 지금 그 신전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에 가시면 거기 하나에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테나가 지어졌던 장조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이 나무다라고 주장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뭐라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선배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리스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호태됐냐면 네. 올리브를 그냥 수확하는 대로 이태리에 보내주고 그렇죠. 이태리에서 그거를 기름으로 짜든 가공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그리스로, 깨끗이 네. 씻고 네. 말리고 뭐 하여튼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그리스로 다시 수출하는.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이 지금 삼성, 현대 있다고 하고 안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전엔 자동차 뭐지 생산한 나라였는데 지금 그리스도 자동차 한때 70년대 70년대 생산했었죠. 근데 지금은 네. 자동차에 생산하지는 않아요. 조심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 하면은 이제 산토리니. 산토리니 네. 그 바닷가 네. 하얀 집들 있는 이 언덕. 그렇죠. 네, 배경이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리스 바닷가 도시 다 주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터키 말대로 사크즈인데 그리스 말로는 홀리크스인가? 할리스인가? 까먹는 하나 섬이 있는데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붙어 있어요. 네. 터키 이즈미르에다가 뭐 잘하면 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섬도 마찬가지예요. 산토리니랑 그렇죠. 되게 예뻐요. 예. 예, 언덕 이렇게 언덕에다가 하얀색 네. 집들이 붙어. 그리고 외국에 가시면 외국에 있는 그리스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인이 그리스 식당 지은다면 네. 왠지 식당 이름이 산토리노 레스토랑이에요. 그 많죠. 근데 왜 그리스 식당에 들어가면 접시를 깨죠? 그거는 몰랐어요. 아니 막 사람들 오면 환영의 의미로 막 아주 즐겁게 접시를 그거는 깨는. 네. 그러면 지금 터키의 서부는 예전에 그리스 거대 그리스 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터키 서부에 가시면 결혼식 때도 이렇게 한 20개, 30개 접시를 가지고 오고 이제 환영의 뜻으로 하나의 접시를 나머지 접시들 이렇게 깨뜨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동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에서 넘어오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 산토리니가 이제 이렇게 해안에 말하자면 비탈진데 집을 지어서 하얀 지붕들이 벽들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의 그 내륙으로 가도 이렇게 좀 산세가 있습니다. 언덕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극장 그리스가 연극의 발상지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극장은 비탈에다가 이제 객석을 만든 거고요. 네. 로마 극장, 그리스 극장을 모방한 로마 극장은 평지에 이렇게 건축을 한 겁니다. 네, 편지에. 예. 그래서 터키에서 보시면 차이가 이거는 로마식인지 이런 그리스식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터키에 있는 일부 극장들도 그래요. 하나는 지어준 거고 하나는 이렇게 산에다가 그렇죠. 예. 비탈을 예. 이용한 거, 활용한 거는 그리스식, 평지에 지은 거는 로마식.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저는 또 인상 깊었던 데가 그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무슨 연극 여자가 거기에다가 수영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네. 뭐 이상한 양아치들이 와서 네. 이제 여자를 납치하고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거기 갑자기 개가 나타나고 그 영국 여자를 살려줬대요. 네. 그래서 영국 여자가 다시 한번 그 몇 년 이후에 다시 한번 와서 그 개를 찾아보고 입양하고 갔대요. 그 신문에 난 얘기예요. 예. 야, 그 고대 문명, 미노아 문명의 궁전도 있고요. 네. 크레타 섬은 아마 크레타 섬이었어. 맞아. 그거 크레타 섬은 지금 유럽은 이름이 유럽이잖아요. 네. 그 원래 여로파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리스 신화 보시면 이제 그 에로파라는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이름 까먹었어. 그 신 누구였지? 헤르쿨의 아버지 제우스. 제우스도 이미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 이름도 까먹었어요. 아레스의 엄마 누구였지? 헤라. 헤라.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에로파를 납치해요. 어떻게 납치하냐면 자신을 하얀색 백마로 변화시키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 네. 에로파가 너무 관심 가지고 그 말에 가까워서 말을 갑자기 그 여자를 등에다가 올려주고 바로 납치해요. 네. 납치해서 어디에 갔냐면 크레타 섬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우스하고 에로파가 결혼하고 에로파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유럽이라는 그 대륙의 이름은 그 여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크레타섬 하면은 아까 그 고대 도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역의 거점이었고. 거기 있는 웬만한 섬은 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차지했죠. 그리스, 네. 예. 로도스 섬 가본 적 있어요? 로도스 가본 적이 없는 로도스는 단독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전 로도스 섬 지금은 이제 그리스령인데 네. 로도스는 터키에서 많이 가깝지 않나요? 너무 가까워서 네. 아직도 로도스에 가시면 유적지가 터키 오스만 제국 유적지가 많고 로도스계 터키인데 지금 터키에 있어요. 거기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많아요 터키 남부에는. 근데 로도스는 원래 그리스 당 아니었어요. 로도스는 예전부터는 단독 공화국 특히 그리스 아니고 이태리랑 좀 약간 가까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당 돼버린 거죠. 로도스 섬 공방전 그거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아직도 저기 살아 있어 그 사람들이. 예.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성 요한 기사단 그래서 송요한 기사단에 아직도 저는 네. 로다스 공방전하고 헷갈렸는데 오스만 제국이 전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태리라는 그 비신하고 네. 아직도 우리는 손요한 기사단이라고 하고 지금도 오늘 날에도 이제 유엔에다가 가입하려고 하고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 성 요한 기사단이 쫓겨간 데가 저기 말타 예. 오늘의 멀타 공화국이잖아요. 예. 과거에 로도스섬 전체가 성 요한 기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의 가장 동쪽 영토였는데 터키와의 그 로도스섬 공방전에서 패하고 나서 이른바 이태리 남부 시칠리아 남부에 있는 인구 20만 지금 이제 몰타 공화국이 된 거고. 저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로도스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복한지 아세요? 아니요. 로도스는 너무 강력하게 보호 체제가 잘 된 섬이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원래 몇 번 전복하려고 했더니 전복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오스만 제국의 국무총리는 황제 아니고 네. 국무총리는 그리스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 섬 밑을 팠어요. 맞아요. 땅굴 작전. 땅굴 작전가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올라간 거 아니고 네. 모르잖아요. 어디에 군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냥 나갔다가 맞아 죽고 그 작전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방울을 끄고 안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항아리 위에다가 얇은 가죽을 깔고 뭐 이렇게 보면 저 북처럼 네. 다음에는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흙을 넣은 거예요. 그 흙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파악하고 예. 그 흙이 움직이지 않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바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전사적으로도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로도스섬 공방전이었어요. 그 누구도 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섬을. 제가 크레타 섬의 고대 문명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얘기가 이제 한참 이어질까봐 그 얘기는 요번에는 좀 자제를 하기로 하고 그리스 그밖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물론 아테네 가야 되죠. 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사당도 국회의사당. 되게 유명하고 거의 웬만한 건물은 다 유적지예요 거기는. 그리스는 그렇죠. 예, 특히 아테네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올림픽이 열렸던 델피. 네. 지금도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 그리스는 사실은 아테네 중심으로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네. 남부가 일단 독립하고 다음에는 위로 올라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네. 그리스도 맨 처음에 남부를 통해서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테나는 사실은 좀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네. 다시 한번 수도가 됐는데 근데 요즘은 좀 문제가 많은. 요새는 뭐 경제 문제. 네. 제가 그 얘기 그 고대 올림픽 스타디움의 유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테네에 가면 제 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적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처럼 400m 트랙이 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고 길고 좁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말발굽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긴 거기가 그래서 그 아테네 올림픽 최근에 할 때는 양궁 경기장으로 쓰였나 뭐 그렇고요. 아무튼 그 관중석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올림픽에 있는 그 상징은 또 그리스 신화란 그 5개 그 동그라미 네.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그 각 대륙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 신화랑 관계 있어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아실까봐 물어봤는데 아니 저도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5대륙을 상징하는 걸로. 어대륙이라는 말이 그럼 호주하고 미주를 하나 호주를 어,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오세안 남미, 북미를 합쳤나 보다. 예. 그런가 봐. 네. 그래서 그 신탁, 델피의 신탁소.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의 배꼽이죠. 거기도 좀 가보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리스 신전들은 지금 그리스 본토보다는 이탈리아 남부 이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도 남아 있고 파에스툼이라는 이탈리아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오히려 그리스 신전의 원형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좀 예뻐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예쁜지 아냐면 터키 서부 도시가 그대로 그리스 사람들 누고 갔어요. 인구 교환이 네.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랑 사이가 그렇게 너무 나쁘진 않아요. 터키랑 그리스, 네. 독립 전쟁을 하고 나서 몇 년 이후에는 바로 그 터키 공화국이 되잖아요. 이제 오스만 제국 없고 바로 그리스 왕이랑 연락을 해서 그리스, 터키, 유고 왕국이 그 삼국 보호 합작 네. 재결을 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친구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터키하고 그리스는 부부 싸움이니까 남들이 끼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는 그때만 해도 왕국이었고 지금은 공화국인데 그리스와 터키 관계를 보면 한일 관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한일 관계는 더 예민해요. 그리스, 터키보다. 왜냐면 터키에서는 일부 사람들 그리스를 딴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형제라 생각하고 그리스에서도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오스만 제국 시대가 나았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누가 뭐 일본 일제시대가 더 제가 낫다. 낫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는 터키하고 한국이 터키하고 그리스가 합장을 해서 좀 연맹을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 지금도요? 예, 네. 지금 현재도 연맹 나라를 만들어야 돼. 연방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터키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네. 그리스에다가 피신하고 그리스에서 훈련 받고 다시 진짜예요. 네. 그리스 사람들은 3분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는 배를 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섬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 타고 이동하는 게 생활화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물고기 네. 생선 음식. 생선 음식. 그러니까 동네 식당에 가보면은 생선들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쌓아놓고 그 중에 원하는 거 이렇게 고르면 구워주는. 네, 그게 그리스 음식의 아주 또. 그리고 터키 국부의 네. 생가가 그리스에 있어요. 터키 케말 파샤의 생가가요. 예, 어렸을 때 그 셀라닉 슬로니키아인가 영어로 모르겠어요. 다 터키식으로 아는데 네. 그 슬로닉인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유태인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뉴요크잖아요. 네, 뉴욕. 그때는 그 도시였어요. 35%가 유태인이었어요. 그 도시는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 다음에 제일 큰 도시였어요. 뭐 무역 중심지. 네. 하여튼 개말 파시가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중학교 마칠 때까지는 거기에 살았는데 다음에 이제 군부에다가 들어가고 군사가 됐는데 1차 발칸 전쟁 때는 그 땅이 불가리아한테 뺏기고 2차 발칸 전쟁 때 이번에 발칸 나라들끼리 전쟁했는데 그리스가 불가리아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리스 땅이 되었다. 있고 네. 근데 그리스는 고맙게도 좀 약간 잘 보존하고 이렇게 뭐 파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금도 가고 있어요. 성지순례 비슷하게 가는군요. 정치순례 네, 성지순례. 아니 정치순례 정치. 예, 정치순례를 순례. 간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리스가 옛날에 그 돈 단위가 뭐였죠? 드마르크인가? 네, 드람. 드라크마. 네. 그런데 지금은 유로 쓰죠. 뭐 다시 드라크마 쓰겠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일부에서 터키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 좌파 세력이 진보 세력이 우리는 이때 그리스한테 도와주자. 몇 조 주자.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랑 관계가 너무 강해질 거다. 근데 일부 사람들도 우파 세력도 아니야 딱 이땐 좋은 시간이야. 우리는 좀 돈을 주고 그 에게에 있는 섬도 사자. 인수하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 그리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네. 바티칸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리스에서 그 지역 이름 까먹었어요. 2,000명이 되는 자치구 있어요. 네. 거기에 여자들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스 종교의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 오토독스. 그래서 오르토독스. 거기는 완전 수도원. 그리고 이렇게 반도 같은 데인데 진짜 저는 그리스 가면 거기 무조건 가고 싶어요. 관광객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들어간다면 나가라고 하지 네. 않겠죠. 라고 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